시대 건강해서 와 함께할 주치의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손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임극필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멋진 주치의 오인방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토크 주제는 현대인의 4대 수부 질환. 당신은 안전한가요? 오늘의 주치의 임극필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즘은 이 스마트폰, 컴퓨터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우리가 지내는 게 힘든데 이 뭐 좀 하려면 손가락을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인류가 하루에 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연구 결과가 있나요? 우리가 보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24시간 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 뭐 6시간 정도 뺀다면 한 18시간 정도를 일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다. 일을 하고 있어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전에 지금 박수를 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활동이 이제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쉰다고 할 때도 요즘 쉬면 다 뭐 하세요? 핸드폰 하시거나 뭐 다른 기구들, 모바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모바일 이런 기구가 활발한 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저희 5시간 정도 이상은 모두가 핸드폰을 쓰고 있다.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는 사용량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주제가 현대인의 4대 수부 질환인데요. 저는 이 수부라는 말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수부? 저처럼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수부예요? 네, 맞습니다. 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손을 보셨을 때 손, 네, 손. 그다음에 우리 손목까지를 손목까지. 쉽게 표현해서 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부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의대 들어가면 인체 뼈 개수를 묻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총 206개 뼈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럼 우리 손가락에만 딱 보면 뼈가 몇 개가 있을까요?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30개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네. 뭐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걸 들고 왔습니다. 아, 자, 보시면 저희 똑같은 제 손을 보면 뼈가 안 보여서 모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손목 위에 전까지의 모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총 27개 뼈가 들어가 있어요. 27개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손목 관절까지 포함한다면 밑에 뼈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총 29개 뼈를 가지죠. 총 우리 인체에서 206개 중에 양손을 포함하면 손만 벌써 54개면 네. 거의 4분의 1 이상의 뼈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다양한 뼈를 가진 만큼 손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나요? 보통 병원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말씀은 손이 아프다 아프다. 또는 저리다 저리다. 또는 힘이 없다. 그다음에 손이 내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부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말씀만 듣고서 이제 충분한 좋은 의사라면 이제 환자분의 정치를 통해서 좋은 의사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수부 질환은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들으면 대부분의 초기 진단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진단이 의심되는 진단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4대 수부 질환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손이나 손목에 질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호발하는 질환 4개를 뽑는데 그 중에 사실 많이 알고 계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에 터널이 어디 있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친구를 한 번 더 불러보면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손을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죠. 제 눈으로 통과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네모난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요 터널 안에 우리가 말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함께 요 중앙에 지나간 데서 정중신경이라는 구조물이 지나게 되는데 신경까지. 손을 많이 쓰시게 됨으로써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시게 돼요. 좁아지시면 우리 힘줄 같은 경우는 튼튼하기 때문에 잘 견뎌지시지만 이 신경은 우리 인체의 비유를 하자면 이제 두부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엄청 눌려지게 부드럽네요. 되면 그 아래쪽으로 저림감이 오시게 되는데 엄지부터 4번 손가락의 반 정도 손바닥 이런 부위가 내가 조금 손이 많이 저리다. 그다음에 손목도 좀 아프다.
이런 감각이 있으시면 손목 터널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보통 이 병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우리가 감각 신경을 먼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저림감이 동반되게 되지만 이 질환 자체가 더 진행하게 된다면 운동신경까지 침범하게 돼서 우리의 손이 좀 힘이 빠진다. 우리 뭐 대표적인 경우가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을 놓쳤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집에서는 우리가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네. 보면 손목을 같은 경우에 양쪽을 이렇게 굽혀 보시는, 이렇게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 손목이 꺾여지실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널이 인위적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1분 이상 지쳐있을 때 손이 좀 저리다, 뭔가 불편감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손목 괜찮은데 어깨가 불편해요. 저도 어깨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죠? 하여튼 어디 고장이 안 난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 손목 터널 증후군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거였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말고 수부 질환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촉골 신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촉골이라고 하면 또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손목에 보시면 이 볼록 튀어나온 뼈가 보이실 거예요. 이 뼈가 이제 우리가 인체에서 촉골이라 불리는 뼈인데 이 주변을 지난다고 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촉골 신경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촉골 신경 같은 경우는 아까 정중 신경과는 다르게 손바닥에 4번, 5번,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손바닥, 때로는 요 손등의 4번, 5번 요 부위의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병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오셨을 때 4번, 5번 손가락이 조금 저려요. 그러니까 정중신경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는 이런 걸 통해서 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요게 저리다 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내가 최근에 젓가락질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면 엄지를 종이를 잡든지 뭘 잡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요라고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대표적으로 오시면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게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말씀드려요.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근데 대부분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촉골신경 증후군이 있으시게 되면 이 손가락 자체를 잘 못하세요. 야. 이게 처음에는 하다가 하시면서 이걸 잘 못하시거나 심한 분들은 손가락 자체를 잘 못 벌리고 못 오므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집에서 해보시면 내가 촉골신경에 좀 문제가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펴진 것만 해도 행복이야. 그러니까요. 손가락을 펼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는 질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방아쇠를 보셨을 텐데 방아쇠가 보시면 당기다가 딸깍딸깍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굽힐 때 쓰는 굴곡근이 요게 우리면 딱 손이 끝나면 요 마디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굴곡근이 부딪히고 충돌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원활하게 못 움직이시다니 보니 여기가 부딪히시면서 통증이 있으시고요. 통증이 있는 건 초기 증상이시고 이 병 자체가 더 진행되게 된다면 움직일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딸깍딸깍. 그다음에 더 심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손이 굳어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 이렇게 밀어서 푸셔야지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곱게 펴지는 걸 다 보실 수 있는데 방아쇠 수지가 있으시면 손이 약간 굽은 채로 펴지십니다. 왜? 이 굴곡근이 굳어 있어서 이 신전이 다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데까지 진행이 되시면 조기에 수축 치료를 하는 게 이후에 더 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질환 봤고요. 혹시 더 질환이 있을까요? 득게르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런 게 케르뱅. 뭐라고요? 득케르뱅. 드때르뱅? 예, 이 병 이름 자체는 사실 스위스의 의사 그 프리츠 득게르뱅 이름을 딴 건데 네. 이 병 같은 경우는 우리 엄지 손가락을 보셨을 때 이 첫 번째 요 엄지에 보시면 탁 채고로 하셨을 때 보이는 힘줄이 보이실 겁니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장무지 외전근이라고 엄지를 벌릴 때 쓰는 힘줄입니다. 네. 근데 그 밑에 안 보이지만 이 엄지를 채고 말고 이렇게 위로 들일 때 쓰는 신전근이 하나 숨어 있는데 네. 단무지 신전근이라고 합니다. 그 먹는 단무지는 아니고 짧아서 짧은 무지에 그 신전근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서로 작용이 다릅니다. 왜? 한 친구는 벌리게 되고 한 친구는 올리게 되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힘줄이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의 힘줄 염려들은 총 2번부터 6번, 6번까지의 터널이 있는데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 또는 비슷한 작용을 하는 힘줄들 또는 혼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번 부위만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힘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엄지를 많이 쓰시면서 그 마찰과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득게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단명에 그 의사의 이름을 붙인다는 게 아주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른 여러 수부 질환들 중에서 왜 하필 득게르백만 외우기도 힘든데 그렇게 의사 이름을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보통 한 번쯤은 손목이 아프셔서 병원을 한번 가보셨을 텐데 뭐 많이 쓰셔서 또는 다치셔서 가시게 되면 대다수 질환들은 이 손목에 생기는 건초염, 힘줄염들은 부목고정이라든지 약물치료 또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치료 등만 받아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득게르병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호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수술적 치료까지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 병만 득게르병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병명들이 다양한데 솔직히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손하고 이 손목이 그냥 아프다 맞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 병명들을 어떻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득기레병 같은 경우는 요 엄지척에 발생하는 통증과 압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증상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돌리거나 사용하실 때 통증이 있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처럼 엄지를 이렇게 쥐어서 주먹을 쥐신 다음에 이 상태로 아래로 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꺾으셨을 때 요 손목 부위에 통증과 함께 그다음에 여기를 눌러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아픔이 있다면 요 득기레병 자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이 생기는 공통적인 원인은 결국 수부의 반복 사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쇠도 톱니바퀴처럼 많이 쓰시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쇠보다 약한 존재인데 많이 쓰시고 하게 되면 뼈뿐만 아니라 그 뼈, 우리 모든 손가락, 뼈가 27개 있지만 그 27개 뼈 사이마다 다 연골과 관절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쓰시게 되면 그 연골과 관절이 닳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손이고, 근데 하루 종일 움직일 손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 이상 불편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수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쉴 새 없이 사용하는 손과 손목. 집안일을 할 때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지손가락 주변이 아프다면 손목 힘줄에 경고등이 켜진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편했던 점은 엄지손가락을 뭘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 들면은 손이 딱 맞히고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엄지손가락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를 잡는데도 불편하고 핸드폰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죠. 맞히고 아파서. 그래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제 생활에 이제 이게 알리고 아파갖고 잠 같은 것도 잘 못 잤어요.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핑켈스타인 검사를 통해 우측 손목의 통증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진단받은 병명은 득헤르뱅 증후군. 이는 엄지 쪽 손목 힘줄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과 자극이 쌓여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강정민 씨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 내원하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고 하셨지만 그 증상 자체가 호전이 없었고 특히 이제 환자분께서는 뭐 움직이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의 문제라기보다는 손목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손목 관절의 문제라기보다는 손목 요축이라고 합니다. 요쪽에 우리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 자체에 병변이 있으셨던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엄지를 움직이시거나 뭐 손목을 아래로 꺾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손목부의 통증으로 저희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통증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부목고정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치료가 처음일 경우에는 이 엄지손가락 병변 부위에 뭐 체외 충격표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타원에서도 그 동일 부위에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셨고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함에도 증상 자체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득헤르뱅병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성별을 보면 여성의 발병률이 71.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수술하시고 환자분 자체가 증상이 안 좋거나 계속 불편하시면 사실 환자분들께서 계속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왜?
계속 수술했지만 아프시니까요.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셨고 실밥을 뽑은 다음에는 사실 병원을 거의 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아마 불편함이 없으셨고 우측 손목은 어떠신지 여쭤보면 잘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이제 잘 때도 좀 불편하고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래 어쩌면은 좀 괜찮다가 그러면 또 자꾸 아프다가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이제 없으니까 뭐 하루하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안 아프고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좀 좋겠죠. 자, 손이 불편해지면 생활하는 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살짝 다치기만 해도 씻는 것도 불편한데 이 득회르뱅병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득회르뱅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생기는 손목의 질환 또 수부의 질환은 우선은 안전가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병이 오는데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길게 안정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특정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 득회르뱅 같은 경우는 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지를 잡아주는 분목 고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오늘 또 다른 소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목을 아프다 하시면 밑에 손목에 이렇게 돼서 손목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시는데 득회르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의 문제입니다. 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분목을 통해서는 병의 호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엄지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엄지를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분목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내가 손목이 아프니까 약국을 가셔가지고 보호대나 이런 것들을 차게 되시는데 정확한 병을 모르시잖아요. 나 그냥 손목에 건초염인가 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다수 그냥 끼는 아대 또는 엄지가 이렇게 비어있는 끼우는 이런 보호대를 끼시는데 사실 이 병, 득회르뱅 같은 경우는 엄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보호대를 뭐 4주를 끼시든 8주를 끼시든 아무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더불어서 정확한 부목 고정, 그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 손목에 발생되는 통증 부위에 체해 충격파, 물리치료 등 또는 호전 안 될 때는 주사 치료까지도 병행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치료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충분한 고정적 치료도 낫지 않고 환자분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진다면 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요 부위에 작은 절개를 시행합니다. 절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가 서로 다른 기능이 다른 두 가지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을 충돌되는 것을 풀어주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 자체는 20분 이내 걸리는 거고 수술 범위도 한 2cm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서는 빠른 회복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수술 시에 주의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힘줄이 사람에 따라 조금 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놈은 숨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변이 파악만 잘 된다면 기술적 치료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수술 부위도 작고 금방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써서 아파지는 만큼 회복도 빨라야 될 것 같거든요. 회복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수술 후에 3일간은 이제 엄지의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분목 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3일 이후에는 분목 고정을 해제하고요. 일반적인 사용을 하고 우리 엄지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초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은 절개가 있지만 그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충돌되는 힘줄 자체가 우리가 해리를 해놓고 분리를 해놓기 때문에 초반에 움직이고 할 때 약간의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 전에 느꼈던 그런 통증이나 불편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2주 정도 지나다닌다면 본인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일상의 업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감이 좋겠는데요. 네, 손을 많이 쓰는 거 말고 손목 구조나 타고난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 진료보는 환자 중에 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 오셨는데 엄지 손가락이 좀 모양이 이상해요. 근데 다른 데 가는데 뭐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모양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엄지 손가락에 보시면 이제 요 마디가 있고요. 그 밑에 요 숨어 있지만 우리 엄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수근 중수지 관절이라고 관절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 엄지에만 이제 관절인데 이 관절이 약간 빠져 있는 즉 아탈구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런 아탈구 병들 또는 병들은 우리가 보통 노년기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손을 많이 쓰실 때 관절염의 일환으로 이런 아탈구가 질환되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오시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부터 아탈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복 수술하고 수술해서 어느 정도 정복을 해놨지만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위험도가 높을 수 있고요. 나이가 60, 70인데도 깨끗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타고날 때부터 이 관절이란 게 어떤 분들은 많이 쓰셔도 건강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만 쓰는데도 이 관절체가 약하게 태어나셔서 그런 차이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한데 수부질환 예방법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들 오시 계시지만 많이 걷고 많이 쓰시면 우리 발이 많이 부으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다들? 목욕하고. 저격하시죠. 그렇죠. 손 많이 쓰셨다고 손욕하신 적 있으세요? 저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어. 환자분들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겨울에 뭐 추우면 장갑이나 껴줬지.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제일 좋은 건 우리 아침 저녁 또는 아침이 너무 힘드시면 저녁에 어차피 TV 보고 쉬시지 않습니까? 그때 뜨거운 물 이렇게 올려놓고 손 5분이라도 왜 물은 식기 때문에 어차피 5분 이상 못 하세요. 짧게 5분이라도 이 손을 오늘 내 손 너무 고생했구나.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 5분만큼은 너를 위해 투자할게. 이런 느낌으로 마사지, 찜질을 해주시는 게 처음 하루 이틀은 모를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일주, 한 달, 두 달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느끼실 거예요. 손이 훨씬 부드럽고 그다음에 부어있던 붓기도 사라지시고요. 그런 편안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5분만 투자하셔서 찜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반신욕 할 때도 손은 꺼내놓고 나누기.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손을 좀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겠어요. 선생님, 그건 어때요? 이렇게 스포츠 밴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좋을 것 될까요? 같은데? 네, 이게 건강하실 때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밴드를 하시는 것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환이 발생됐을 때는 때로는 그 스트레칭이나 그 밴드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실 때 내가 밴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질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쪼아주는 우리 아빠 붕대 감으시면 네. 좋잖아요. 쪼아줘서. 그 느낌일 뿐이지 이 건염이나 건초염이나 힘줄염이 있을 때는 그게 심리적인 거지 이 자체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인데요. 저희 손은 눈에 보이는 뇌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깨어났을 때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손이 그러니까 말 대신 할 수 있는 손, 수화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눈 대신에 그렇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손에 통증이 오시면 뭐 잠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자기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하시는 일 자체도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미리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찜질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환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가까운 병원 뭔가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더 건강한 손, 그다음에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손과 손목을 더 탄탄하게 지켜드리는 임극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엔 더 재밌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